재밌어요? 네! 태근쌤의 국어 빵빵! 원숭이 아니야?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독서 포트폴리오입니다.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 포트폴리오 한 사람? 민찬이밖에 안 했어? 민찬이가 어제 저한테 패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거를 자랑했는데 민찬이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민찬이 너무 착해 진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작가 이문열. 작품의 줄거리 간단히 요약하기. 엄석대라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자기는 모든 것을 잘하고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권력을 휘두르는데 나중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나서 크게 혼난다. 만화로 표현했어요. 만화로. 엄석대가 친구를 괴롭힐 때 짜증이 나. 혜선아 이거 뭐라고 쓴 건지 읽어볼래? 짜증이 나고? 당하는 친구가 너무 슬퍼 보여 눈에 띄는 장면이어서 그렸다. 하하 다내나 유유유유유. 아니 잘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 속 장면 만화로 그려왔는데 민찬이는 여기 만화로 그리는 것도 있고 책 속 장면 영화로 제작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로 독후감 쓰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 반의 현승이라는 친구는 시를 썼는데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모방시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썼어요. 근데 너무 잘 썼어.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썼는데요. 너무 잘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읽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와, 몇 명이 들었는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결과네요. 와, 우진이 조용히 하세요. 자, 우리 민찬이 잘했어. 우리 민찬이는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좋은 보상을 주도록 할게요. 보상이 뭘까요? 카메라 주세요. 민찬이 여기. 민찬이 나와서 받아가. 민찬아, 여기로 와서 받아가. 그럼 민찬이 이따가 선생님이랑 사진 찍자. 잘했어. 자, 이건 내가 중요한 편지 같은 걸 적어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1반에 와 있는데요. 1반에 아주 많은 낙서들이 있어요. 이 태곤쌤 멋쟁이 하트는 누가 적었나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 판태곤은 누가 적었나요? 우리 찬수야 여기 출연해볼 생각 없니? 찬수 학생 인터뷰를 하러 갈게요. 우리 찬수 학생 저거는 무슨 생각으로 적었나요? 롤이 생각났어요. 롤이 생각났어요? 네. 롤 티어가 뭡니까? 얼랭이요. 잘했어요 여러분. 원래 뭔지 아세요? 랭크가 없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국어 시간은 행복이다. 야, 이거 무슨 법이에요? 운율법 잘 썼어요. 이거 누가 썼어요? 제가 썼어요. 제가 쳤죠. 잘했어. 그러면 이건 누가 썼어요? 제가 썼어요. 이건 뭐예요? 오늘은 놀아요. 가운데 제가 그림을 이거는 백민찬 화백의 그림입니까? 아주 작은데 이게 180이라고 써놨네요. 자전거 갓 자전거 태곤이라고 쓴 거 아니죠? 갓 자전거 태곤이라 쓴 거 아니죠? 네, 자전거는 왜 쓴 거예요? 네, 비태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태곤과 함께하는 국어 팡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재밌다. 오늘은 어떤 거 공부할까요, 여러분? 알아요. 수동키. 네, 공부할 건데 오늘은 141쪽을 펴보세요. 141쪽이요. 네, 141쪽.
우리 자전거 도둑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Get Read With Me 시간입니다. 자, 자전거 영진아 141쪽이야. 영진아 몇 쪽이라고? 그래 141쪽이야. 자, 이거 누가 읽어볼까? 저요. 저요. 알았어. 이거 마이크만 줄게. 민찬이 한번 읽어보자. 쓰나미는 청계천 세운 상가 뒷길에 전기용품 도매상 꼬마 점원이다. 쓰나미는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6살이라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속이 깨끗하다. 숙성한 건 목소리뿐이다. 제법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다.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떨떠름한 늙은 목소리로 들린다. 이 가게에는 변두리, 전기상회나 전공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잦다. 쓰나미가 받으면 주인 영광님이십니까? 읽어. 하고 깍듯이 존대를 해온다. 아닙니다. 꽁합니다. 쓰나미는 제가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항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자식, 새벽부터 재수없게 누굴 놀려? 너 이따 두고 보자. 이런 호령이라도 들려오면 쓰나미는 우선 고개를 움츠려 알밤을 피하는 신용부터 한다. 설마 전화통에서 알밤이 튀어나올 리는 없는데 말이다. 실수만 했다 하면 알밤 먹을 것을 예상하고 고개가 자라 모가지처럼 오그라드는 게 쓰나미가 이곳 전기상회에서 취직하고 나서부터 얻은 조건 반사다. 이거 은찬이가 읽을까? 다음부터? 이 마이크는요? 마이크 넘기면 돼. 이곳 단골 손님들은 우락부락한 전공들이 대부분이어서 성질들이 거칠고 급하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쓰나미가 빨리 알아듣고 척척 챙기지 못하고 조금은 어릿어릿하면 짜식! 하며 사정없이 밤송이 같은 머리 알밤을 먹인다. 쓰나미는 그 숱한 전기용품 이름을 척척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숱한 알밤을 먹었다. 그런데 일에 익숙해진 후에도 쓰나미는 심심찮게도 까닭도 없는 알밤을 얻어먹는다. 이 거친 사내들은 그런 짓궂은 방법으로 쓰나미를 귀여워하는 것이다. 예쁜 아이를 보면 물어뜯어 올려놓고 마는 사람이 있듯이 사내들은 그런 방법으로 쓰나미에게 애정 표시를 했다. 자식 잘 잤냐? 자식 요새 제법 컸단 말이야. 장가 들어야겠는데 자식 좋아서. 그러고는 알밤이다. 주먹과 팥집만한 허풍스럽게 컸지. 아주 부드러운 알밤이다. 그러니까 쓰나미는 그만큼 인기 있는 점원인 셈이다. 쓰나미는 단골 손님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영감에게도 여간 잘 뵌 게 아니다. 누구든지 쓰나미에게 알밤을 먹이는 걸 들키기만 하면 단박 불호령이 내린다. 왜 하필 남의 머리를 쥐어먹어? 채고지도 않는 머리를 그게 어떤 머리인 줄 그냥 알고도 그래. 응! 공부 많이 해서 대학도 가고 박사도 될 머리란 말이야. 님자들은 돌대가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막대 먹은 손님이라도 선생님 꾸지람에 떠는 초등학생처럼 풀이 죽어서 쓰나미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그러고는 꼬마야 너 요새 어디 야학이라도 다니니? 하며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까지 보였다. 그러면 영감님은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아니 야학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똥통학교라면 또 몰라. 쓰나미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야학이라도 인류로 그래서 인석이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허허. 쓰나미는 가슴 크게 출렁인다. 쓰나미는 한 번도 주인 영감님에게 하다못해 야학이라도 들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비친 적이 없다. 맨손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와서 거지도 안 되고 깡패도 안 되고 이런 어엿한 가게의 점원이 된 것만도 쓰나미로서는 눈부신 성공인데 벼락 맞을 노릇이지. 어떻게 감히 공부까지를 바라겠는가. 그러면서 또 자기 또래 고등학생만 보면 가슴이 짜릿짜릿하던 쓰나미다. 처음 전기용품 취급이 서툴러 시험을 하다 툭하면 손끝에 감전이 되어 짜릿하며 화들짝 놀랐던 것처럼 고등학교 교복은 쓰나미의 심장에 짜릿한 감전을 일으키며 가슴을 옹통 마구 휘젓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런 쓰나미의 비밀을 주인 영감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나미는 부끄럽고도 기뻤다. 그래서 수나미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해. 야학이라도 인류로 할 때 주인 영감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그까짓 알밤쯤 하루 골백 번을 맞는 것도 좋았다. 그런 소리를 자기를 위해 해주는 주인 영감님을 위해서라면 뼈골이 부러지게 일을 한들 눈꽃만큼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월급은 좀 짜게 주지만 그 감미로운 소리를 어찌 후한 월급에 비기겠는가. 수나미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고단하지만 행복하다. 내년 봄은 올 봄보다는 멀지만 오기는 올 것이다. 그리고 영감님이 잘못 알아서 그렇지 시험 볼 때는 봄이 아니라 겨울이다. 겨울은 봄보다 이르다. 다음 영진이가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 수나미는 운동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하면은 학교방에 더 투지게 한다. 그에 대한 다우다. 일부의 몸을 휘 감고 나면 반반하기 건 담이 쏟아진다. 아, 잘했어요. 여기까지. 박수! 자, 진짜 잘 읽었어요. 그 다음에 유나가 읽을게요. 그럴 때 인석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던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수나미는 낮 동안 책은커녕 신문 한 기통이 읽은 적이 없다. 도대체가 그럴 틈이 없다. 점원이 적어도 3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해내자니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 그래도 수나미는 혹사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어쩌다 남들이 영감님에게 꼬마 혼자 데리고 벅차시겠습니다. 좀 큰 애 하나 더 쓰셔야죠. 영감님은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 벌레라도 씹어 먹은 듯이 이상 야릇한 얼굴로 상대방을 흘겨보며 누가 뭐 사람 더 쓰기 싫어 안 쓰나? 어디 사람 같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깡패 놈이라도 걸려들어봐. 우리 수나미가 물든다고. 이런 순진한 놈일수록 부정물 들긴 싶거든.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님인가. 이런 고마운 어른을 위해 그까지 세 사람이 할 일 혼자 못할까 하고 양팔의 근육이 팽팽히 긴장한다. 그런 고마운 어른이 보지도 않는 책을 틈만 있으면 본다고 남들에게 자랑을 한 뜻은 밤에라도 잠만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두라는 뜻일 것이다. 수나미가 그렇게 풀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며 잠이 저만큼 달아난다. 혹시나 하고 보따리 속에 찔러 가지고 온 중학교 때 교과서랑 고등학교까지 다닌 형이 쓰던 참고서 나부랭이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었다. 책이라야 통틀어 그것뿐이다. 주인 영감이 심심할 때 사본 주간지 같은 것이 굴러다닐 적도 있어서 소년다운 호기심이 동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인성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며 주인 영감님이 가르치는 책이란 결코 이런 주간지 조각이 아닐 것이라는 영리한 짐작으로 수나미는 결코 그런데 한눈을 파는 법이 없다.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가게를 닫고 샘을 맞추고 주인댁 식모가 날아온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1시경이다. 그때부터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수나미는 이 동네 가게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수나미의 부지런함은 이 근처에도 평판이 자자했다.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물뿌리개로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는 긴 골목길을 남의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고 나서 가게 안 물건 먼지를 털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을까 연구를 해 가며 진열을 하고 제 몸 단장까지 개운하게 끝낸다. 그제야 주인 영감이 온다. 주인 영감님은 만족한 듯 빙고 놓고 짜식 하며 손으로 수나미의 머리를 더듬는다. 그러나 알밤을 먹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따뜻하고 큰 손으로 머리를 빗질하듯 두어 번 쓸어내려 주고는 부드러운 볼로 해서 둥근 턱까지를 큰 손바닥에 한꺼번에 감쌌다가는 다시 한번 너를 짜식하고 놓아준다. 수나미는 그 시간이 좋다. 그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육친에 철모르고 푸근히 감싸야 할 나이다. 그를 실제 나이보다는 어려보게 하는
아직 상하지 않은 순진성이 더욱 그에게 육친애를 목마르게 한다.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불과 턱을 타고 전해오는 따뜻함, 훈훈함은 거의 육친애적이었고 그래서 수나미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좋았고 꿀같이 단 새벽잠을 떨쳐낸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충족된 시간이기도 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내년 봄이 아니라 올 봄이 온 것이다. 달력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느 해보다도 길게 해먹은 겨울은 뭘 아직도 덜 먹었는지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술을 불렸다. 벼랑간 기온이 급강하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낮 동안 떼어서 세워놓은 가게 판자문이 유란한 소리를 내고 낮아빠지는가 하면 가게 함석 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퍼럭대고 골목 위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는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다. 전선에 도배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다 마른 빨래처럼 훨훨 나는가 했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는 아가씨의 정수를 들이받고 떨어졌다. 휘가 아가씨의 bun결 같은 볼을 타고 흘러간 흰 스웨터에 선명한 붉은 반점을 줄줄이 그렸다. 휘를 보자 다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가게 바다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을 바람의 간판에 날린 전선 도매시 주인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지랄 같은 바람 때문이지 그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돈을 빼앗기냐고. 그렇지만 도훈이가 몇 굴에 차고 붙는 바람 못 봤으니 그 재수 나쁜 아가씨인데 그 재수 나쁜 아저씨한테 때를 쓸 밖에 도리 없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은 속독댔다. 하여튼 수나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오늘 재수원 붙었다는 것뿐이다. 수나미는 문득 자기도 재수원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 큰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힘껏 흔들어보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크릴 간판은 아예 떼어서 안에다 갖다 두고 떼어 세워놓은 빈 지문은 좁은 옆 골목 변소 앞에 끼워 놓았다.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일시년스러웠다. 먼지는 물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었다.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여기까지.